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부산 부전역과 서울 청량리역을 오가는 KTX 이음과 ITX 마음 노선이 어제 개통했습니다. 열차가 접근성이 좋은 태화강역을 거치기 때문에 시민은 편해서 좋고 울산시는 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입니다. 개통 첫날의 모습을 전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출발한 파란색 KTX 이음 열차가 태화강역에 도착합니다. 빨간색 ITX 마음 열차도 태화강역을 빠져나가 경주역을 향해 내달립니다. 20일부터 서울 청량리역에서 부산 부전역까지를 잇는 중앙선 복선철도 노선이 개통되면서 준고속열차인 KTX 이음과 ITX 마음 열차가 태화강역에 온 겁니다. 환승을 안 해도 되고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서울 갈 때 이제 멀리 안 가도 되고 여기서 바로 탈 수 있는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KTX 이음은 하루에 왕복 6번, ITX 마음은 하루 왕복 4번 운행하는데 울산역에서 서울로 하루에 왕복 120번가량 운행하는 KTX, SRT와 비교하면 운행 편수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요 시간도 KTX 이음은 KTX보다 1시간 정도, ITX 마음은 2시간 정도 더 걸리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역 접근성이 차별점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청량리역으로 가는 KTX 이음 열차에 타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역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3시간 15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태화강역이 울산 도심에 자리 잡은 만큼 울산역이나 북울산역보다 접근성이 좋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태화강역이 아무래도 중심에 있다 보니까 타고 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울산역보다는 확실히 가까우니까요. 울산시는 준고속열차의 태화강역 정차라는 호재를 발판 삼아 시티투어 버스 증차, 성탄절 버스 무료 탑승 등 관광지 연계수단 확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관광 거점과 관광지 간의 대중교통과 연계성이 좀 부족함에 따라서 시티투어 버스를 2회 증편해서 운행을 하고 설 연휴 기간에도 4회 운영을 하는 등 울산 관광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영주, 안동, 의성 등 경북 내륙을 뚫고 오르내리는 중앙선 복선철도의 완전 개통으로 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대감이 모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태화강역에서 강릉역까지 갈 수 있는 ITX 마음도 운행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등은 어제 오후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성공과 공항, 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발굴하는 등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들은 신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해 30여 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가덕도 신공항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울산 시내버스 노선이 오늘 첫 차부터 전면 개편됐습니다. 울산시는 급격한 변화된 도시와 교통 여건에 맞춰 기존 183개 노선 중 83개 노선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100개 노선은 통합하거나 변경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버스 노선 개편에서는 태화강 교량 6개를 경유하면서 중구와 남구 도심 간 연계와 버스 간 편리한 환승이 가능하도록 3개 순환 노선을 신설했고 외곽에서 도심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한 직행 좌석 노선도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노선 개편 시행과 동시에 3개월가량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해 이용 불편을 종합 검토한 뒤 보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변경된 노선과 경로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 시추를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일 부산에 입학한 신주선 웨스트 카펠라오는 기자재 선적 후 지난 17일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했으며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 후 어제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시추 작업은 앞으로 40여일간 진행될 예정으로 시추 작업 종료 후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6대 분야 68건의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화 내용을 보면 울산 미포와 온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되고 태화강 심리대학교 인근에 태화강 수상스포츠센터가 개관합니다. 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며 어린이집 부모 부담 필요 경비 대상을 현재 4세와 5세 아동에서 내년에는 3세 아동부터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 이용자에 대해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2014년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가 어제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류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46개 세부 사업의 국제도시화 시행 계획안과 글로벌 청년인재 육성 등 11개 세부 사업의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안이 상정돼 심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2개의 시행 계획안을 최종 확정해 울산시가 국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가 어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업 전략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됐던 인구 정책과는 달리 민과 관이 함께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본부를 갖추고 체계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여서 앞으로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소멸을 걱정하는 시대, 울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울산의 인구는 2015년 119만 9,7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외국인을 포함한 울산시의 인구는 112만 5,721명으로 10여 년 만에 7만 1,9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인구가 9만 3천여 명이나 줄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지난 2022년 한 해 울산을 떠난 청년 인구는 5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19,400여 명이 직업 문제로 울산을 떠났습니다. 대신 동구 지역의 조선산업 활기로 외국인 인구는 전년 대비 15.1%, 3,500여 명이 증가한 2만 7,180여 명이 늘었습니다. 울산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합니다. 청년은 줄고 외국인 인구가 느는 양상입니다. 울산 인구 문제 가운데 또 다른 걱정은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2023년 말 현재 울산의 노인 인구 비율은 15.6%, 4년 후인 2027년은 그 비율이 20.6%에 달해 시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울산 지역의 인구 구조에 대한 대응 전략 모색과 인구위기 극복 정책 개발을 위한 인구업 전략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울산 인구업 전략본부는 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저출생과 청년 여성 인구 유출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펴게 됩니다. 관련되는 기관들, 부서들 힘을 합쳐가지고 또 분야별로 힘을 합쳐서 좋은 대책을 마련하고 또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이런 정책들이 잘 집행이 돼서 실행이 잘 돼서 울산의 인구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전략본부 추진단은 단장을 행정부시장이 맡고 공무원이 주축이 돼 청년, 여성, 저출생, 베이비 부모, 외국인 등 5개 정책 분야 대응반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대학교와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울산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등이 지원 그룹으로 참여하며 울산연구원,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이 자문기관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인구업 전략본부 출범이 울산의 인구위기 극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의 통근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통근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울산으로 시속 7.9km였으며 세종이 시속 5.8km로 가장 느렸습니다. 또 출근 시 통근 혼잡도도 울산은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고 퇴근 시 통근 혼잡도도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울산 지질공원 조성과 심의 등의 활동을 위한 울산시 지질공원위원회가 발족돼 어제 울산시 국제회의실에서 위원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울산시 지질공원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 울산시의회와 지질명소 마을이장, 유관시민단체, 그리고 지질과 생태관광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지질공원위원회는 어제 위촉식에 이어 지난 7월부터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인 울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HD 현대미포가 46,000세제곱미터급 암모니아 추진 LPG 운반선 건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 기업 엑스마사로부터 수주한 암모니아 추진선 4척 가운데 처음 건조된 이 선박은 길이 190m, 너비 30.4m, 높이 18.8m 규모의 LPG와 암모니아 등 액화가스를 최대 46,000세제곱미터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는 액화수소보다 1.7배 저장 밀도가 높아 대규모 장거리 운송과 저장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HD 현대미포는 오는 2026년까지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 4척을 건조할 예정입니다. 울산 해상의 기상 상태가 악화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해경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 울산과 동해남부 해상에 강풍과 높은 파도가 있는 등 기상 악화가 예상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남해 동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오전까지 동해남부 해상에도 최대 3m의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에 근무하면서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법원 공무원이 울산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경매배당금 7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어제 부산지법에서 열린 전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법원이 보관하고 있던 경매배당금 7억 8,336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주변에 도움이 없다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근 지적장애인의 사기 피해 신고를 받은 울산 경찰들이 밤낮으로 피해 입증에 노력해 가해자 검거까지 성공한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30일 울산 울주경찰서 수사과에 한 가족이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모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채업자에게 지난 2022년 5월부터 자그마치 8억 원가량의 현금을 가져다주며 직장에서 해고되고 파산까지 신청했던 겁니다. 사건을 맡게 된 수사 1팀 경찰들이 신고자들과 대화를 나누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능 검사를 받게 하니까 이제 지능이 5, 6세 수준으로 일반인 수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두 모녀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걸 인지한 경찰인 장애인 인권단체와 협력해 조사에 나섰고 피해자가 가장 최근 돈을 가져다 줬던 시간과 장소를 파악해 해당 현장에 3개월치 CCTV를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모녀가 특정 무인 택배함에 현금 다발을 넣는 것과 피의자가 돈을 수거해가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입증을 위해 계좌 추적에 나섰는데 세금 조사 등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가 계좌 개설을 유도한 탓에 확인된 피해자와 피의자의 계좌만 각각 40여 개씩 모두 86개. 경찰은 이들 계좌와 통화 내역, 피해자가 매일 남긴 메모 등을 밤낮 없이 한 달여간 추적한 끝에 피해자가 126차례에 걸쳐 현금 8억여 원을 전달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지난 10월 사채업자를 사칭하던 피의자를 자택에서 검거했는데 피의자는 피해자 모녀 중 딸의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그동안 믿었었고 엄청 의지를 했던 친구였었는데 이제 그런 지능이 낮은 점을 이용해서 이제 본인의 집안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요. 장애인 인권단체는 피해자들이 장애인 등록도 안 돼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을 거라며 경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세심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수사를 해준 울주경찰서 수사 1팀 경찰관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계좌에 남아있던 6억여 원의 피해 금액을 몰수 추징하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이 청정수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울산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약식이 어제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은 울산의 청정수소도시 도약을 위해 울산시와 산학연구원의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 울산과기원 등 7개 유관기관과 현대자동차, HD 현대중공업, 한국동서발전 등 8개 기업체 등 모두 18개 산학연구원이 동참했습니다. 이들 산학연구원은 앞으로 울산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 지역 특화 청정수소 산업 기반 구축과 육성 등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대한민국 인재상에 울산 지역 학생 2명이 선발됐습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준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 100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대한민국 대표 인재 선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울산 지역에서는 대학생 청년 일반 부문에서 울산과학기술원의 김선욱 학생이, 고등학생 부문에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 이지환 학생이 각각 선정돼 교육부 장관상과 상금 각 2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어제 서울 JW 메리어트에서 열린 동아일보 주간 2024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여당 간사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특별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등 국가경제 선진화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앞으로도 중소중견기업의 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급식실 대형 회전솥 안전 손잡이를 만들어 울산 지역 학교 급식실 181곳에 1,300여 개를 보급했습니다. 이 손잡이는 대형 회전솥의 형태에 따라 안전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져 부딪힘 사고 예방은 물론 작업 환경도 개선할 수 있으며 쉽게 교환도 가능합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업으로 급식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개선도 분야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주군은 효율성 분야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는 등 재정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세수 확보와 불용액 감소 등 체계적인 재정관리 노력이 인정됐습니다. 울주군은 앞으로도 자체 수입 확대와 지출 절감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